자, 프리시즌에 엘 클라시코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팀들이 프리시즌 경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있는 팀도 있고 뭐 토트넘 같이 또 아시아를 왔다 간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비야도 그렇죠. 네. 바르셀로나 이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는 뭐 경기 결과는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내용적인 부분을 봐야 될 텐데 만족스러운 경기셨나요? 전반전은 바르셀로나가 만족스러웠고요. 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았다고 봐야죠. 아하.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의 빈자리가 역시 크다. 네. 이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뭐 벤제마가 들어오면 뭐 그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 아무래도 요 경기는 이제 바르셀로나 위주로 좀 가보시죠. 마음에 들었던 친구나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친구.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뭐 경기랑은 별개로 도대체 쿤데는 어디로 가는 건가? 주스 쿤데는 바르셀로나 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뭐가 맞는 거예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여름은 로메로가 잘 맞추고 있으니까. 제라 로메로. 그러니까 근데 제라 로메로의 어떤 그 스탠스나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랑 별개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틀린 게 없어요. 네, 이번 여름은 잘 맞추고 네. 있어요. 근데 로메로가 주스 쿤데가 바르셀로나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르셀로나가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조금 더 근접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여기 지금 월요일 오전에 찍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뭐 오후 내지 저녁엔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더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는 뭐 거의 거피셜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 지금 파리 쪽 언론에서도 뭐 이게 뭐 공신력을 떠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쿤데를 놓친 첼시가 뭐 결과적으로는 킴펜베 쪽으로 또 다시 뭔가 이야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첼시 입장에서는 센터백을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스 쿤데의 이 종류가 적지 않잖아요. 적지 않죠. 네, 그리고 주스 쿤데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준 게 없으니까 네. 지금 라리가에서 보여준 것만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비야에서 쭉 활약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주스 쿤데의 신장이 크진 않아요. 맞아요. 사이즈는 작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첼시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투엘 감독이 투엘 감독이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자원인데 지금 뭐 오늘은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겠지만 첼시랑 바르셀로나랑 지금 이적 시장에서 하피냐도 그랬고 계속 약간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가 그간 뭐 또 이 쌓아온 유럽 축구에서의 긴 기간 동안의 어떤 그 이미지나 선수들이 바르셀로나를 어떤 바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첼시의 이번 이적 시장은 아무래도 토드볼리 구단주도 그렇고 지금 원래 조타수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축구적인 디렉터가 약간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네. 토드볼리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 축구판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돌아가는 게 약간 시스템이 다를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혼선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라포르타가 계속해서 레버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3차 레버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알레마니 단장이 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알레마니 단장이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있는 거죠. 예. 찌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이적 시장에서의 이번 시즌 행보는 다른 팀 팬들이 봤을 때는 좋게 볼 수가 도저히 없죠. 없는 상황인데 바르셀로나만 놓고 봤을 때는 라포르타가 본인의 위치,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이 갖추고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다 취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라포르타가 돈 들어온다.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다. 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어필하는 언론 플레이로. 거죠. 그 알레마니 단장이 계속해서 찌르죠. 야, 협상 제안해. 근데 알레마니 단장 이야기가 뭐 다 여러 가지 설화가 있긴 있지만 예. 뭐 4달러짜리 애면 1달러부터 시작한다고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아예 밑에부터 치고 들어가는 네.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달러의 합의를 보거나 3달러의 합의를 보면 상대방이 분명히 자기가 원했던 건 4달러인데 네. 1달러 더 모자른 금액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에 됐다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이게 약간 그 제가 어디 약속 시간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늦게 됐어요. 뭐 차가 생각보다 너무 밀렸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미리 전화를 합니다. 영주 형, 원래 5시 약속이에요. 형 죄송해요. 5시 반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근데 사실 5시 10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야 일찍 왔네? 그렇게 이런 되는 느낌이 거예요. 되잖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네. 거기다가 알레마니 단장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에 대해서 사비 감독하고 통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비 감독이 이게 되거든요. 옛날부터 이거였잖아. 네, 그래서 사비 감독이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비전과 예. 네가 우리 팀에 오면 네가 어떤 할 식으로 될 역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랑 통화한 선수들은 다 바르셀로나 오고 싶어 하던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회장은 회장 나름대로 뻥튀기 하고 있고 알레마니 단장은 나름대로 협상 잘하고 있고 네. 여기다가 사비 감독이 선수들을 설득시키다 보니 그렇지. 지금 바르셀로나의 여름이 엄청 만족스러운 여름이 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 구단으로 봤을 때는 영리하고 아주 뭐 좋게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나쁘게 딴 팀들이 봤을 때 아주 약삭빠르게 움직이면서 본인들이 취할 걸 취하고 있고 다른 팀들 바르셀로나와 다른 팀들과 같이 엮여 있는 선수들을 원하는 팀 팬들 입장에서는 아씨 뭐야 이거 그쵸. 예, 이런 네. 느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메뉴라든가 첼시 같은 경우에는 네. 야이씨 지금 이게 뭐야? 소문은 들었지만 이거 완 개양아치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음. 어쨌든 좀 쿤데도 저는 이거 저희가 주말에 야유회를 댕겨왔는데 중소 있잖아요 첼시 팬.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아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쿤데 결국엔 바르셀로나 갈 것 같다고. 네. 아 바르셀로나랑 선수 앞으로 안 엮여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둘 다 결국엔 그렇게 된 케이스 아니야? 하피냐도 네. 그렇고. 여튼 뭐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쿤데도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는 그림인데 이러면 뭐 레반도프스키도 이미 도착을 해 있고 여러 선수들이 와 있는 가운데 이적 시장도 잘 보내고 있기 때문에 프리시즌 경기들에서 잘 다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번 그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부분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1차적인 압박, 압박. 그 속도 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경기는 크카모가 선발로 나온 경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추아메니, 카마빈과 발베르데가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고 어린 자원들이 이제 네.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1차 압박을 효과적으로 뚫지 못하니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들이 패스미스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밀리탕이라든가 아니면은 리디거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의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바르셀로나에게 기회를 내주는 모습이 전반전에는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의 압박과 속도가 굉장히 효과를 봤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미드필더 라인에 크카모가 아니라 카마빈과 추아멘이 발베르데로 나왔다는 거는 전방에서 압박하는 속도라든가 기동력을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들이 미래잖아. 네, 그런데 공격 패턴 자체가 바르셀로나가 너무나 좋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탈압박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너무나 탁탁탁 주고받으면서 원터치 내지는 투터치로 패스가 주고받으면서 상대 지역으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 쪽에서 역시 레반도프스키. 레비가. 네, 그리고 하피냐. 네. 네. 하피냐 진짜 좋은 선수예요. 하피냐 돌아왔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삼바리즘이 돌아왔어요. 삼바리즘이요? 네. 옛날에 이제 브라질리언들의 계보를 잇는 스타일의 네. 선수다. 네, 하피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호나우지뉴 보면서 바르셀로나의 꿈을 키웠다.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리언들은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습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가고 싶었을 거야. 네. 하피냐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텐센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고. 예, 그래도 크리스텐sen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죠. 네, 지켜봐야 됩니다. 네네네. 네, 수비 라인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아라우고였어요. 아라우가 와 비니시우스를 막는데 물론 한두 차례 뚫리긴 했는데 그걸 또 커버해서 들어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야, 얘는 진짜 물건이구나. 그리고 엘 클라시코에서 아라우가 라이트백으로 자주 나오겠구나. 네. 비니시우스를 묶어야 되니까. 상대 비니시우스 용도로.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이 경기에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어요. 벤제마가 못 나온 경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카마빈과 추아멘이 발베르데로 나왔는데 후반전 시작하면서 크카모가 나와요. 네. 확실히 크카모가 나왔을 때 볼을 소유하고 패스를 그렇죠. 원활하게 돌리는 돌아가죠. 힘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 미드필더진은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게 중간을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맞춰봐야죠. 네. 특히 추아메니하고 카마빈가는 조금 더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발베르데는 이 경기에서 골대 맞추는 슈팅 정말 네. 벼락 같은 슈팅 맞아요.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미드필더진에 대한 그 불만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도 리드거를 레프트백으로 뺐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비 라인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비 라인도 미드필더진이 좋아지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압박을 뚫을 때 미드필더진이 그거를 공간 쪽으로 빠져가면서 볼을 잡아주고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볼을 줄 때를 찾다 보니 압박에 걸리고 실수가 나오고 실점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나왔던 문제점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문제점 큰 문제 아니다 이거. 이거는 뭐 바뀔 수 있는 문제니까. 네, 이건 해결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격은 달라요. 공격은 네. 그러니까 벤제마가 모든 경기를 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이가 있잖아.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목표가 6관왕이에요. 그렇죠. 다 따가야지. 네, 그러려면 벤제마가 중요 경기는 다 나온다고 봤을 때 어... 50경기 이상은 뛰어야 되잖아요. 네. 50경기 이상 뛰어야 됩니다. 벤제마가. 근데 벤제마가 없는 경기에서도 결과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벤제마 백업이 없거든요. 마리아노 디아스? 안 되죠. 야, 머리 좀 자르라고. 예. 걔는 또 머리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하. 마리아노 디아스도 그렇고 다른 공격수들도 그렇고 지금 벤제마 백업 역할이 안 돼. 그래서 아자르를 지금 백업으로 한번 테스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될 가능성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자르는 제로톱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좀 것 같아요. 떨어진다. 이거는 전술적인 감인데. 네. 아자르도 뭐 몸무게 감량도 하고 올 시즌은 부활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사실 벤제마가 하는 역할은 어그로 역할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볼을 운반도 해주고 네. 여기다가 해결사 역할도 하잖아요. 그리고 버텨주는 것도 하죠. 네. 근데 아자르가 버텨주는 거 원하진 않고 여기서는 어그로를 끌고 그리고 볼을 같이 운반해줘야 되거든요. 비니시우스하고. 네. 근데 비니시우스에게 패스한 다음에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 패스한 다음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자르는 좀 아쉬움이 컸다. 아자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안첼로티 감독 입장에서도 벤제마 백업을 아자르로 쓴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자르가 조금 더 이거보다 전술적으로 올라가야죠. 네, 자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호드리고 굉장히 좋아요. 네. 호드리고 이 경기에서 와 도자기 터치 진짜 그래. 발밑에 딱딱 붙더라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드필더 라인에 발베르데,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이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고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패스를 계속해야 돼요. 후반전에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가 볼 운반이라든가 패스가 잘 돌아간 거는 크로스가 왼쪽에서 반대편으로 크게 넘기면서 호드리고에게 기회를 주는 또는 네. 다른 공격수 아센시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강한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개인 플레이 수비수들이 다 준비를 해요. 맨투맨 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러면 한계가 생기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중앙에서 벤제마가 없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센시오가 나간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야 돼요.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 데려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좀은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만 음바페를 겟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지도 모른다. 안고 가는 거죠. 네. 음바페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 음바페가 나가면서 물론 추아멘이라든가 리디거를 영입하긴 했지만 좋은 영입이죠. 네. 그리고 워낙에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하고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팀이니까 전력 자체가 나쁘지 않고 그죠.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뭐 아센시오라든가 세바요스라든가 여러 선수들 정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다만 아센시오가 나가면 루카스 바스케스를 올려서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오드리오 솔라를 올려서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영입하지 않는다면 네. 영입해라. 해야 된다. 영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날에서 제주스가 너무 잘하죠. 저는 난 이유 문제 때문에 레알이 제주스 관심 갖다가 바로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제주스가 있으면 이거는 아주 잘했을 거야. 왜냐면은 전방 오른쪽 다 되잖아. 네, 오른쪽 되고 전방도 벤제마 백업도 되고. 그렇지. 근데 그런 자원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잘 안 보여요. 마땅치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저는 이 경기에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벤제마 백업 문제 공격에 대한 그 부분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오히려 이제 뭐 수비나 미드필더 문제는 시즌 시작하면은 살아날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그럼 바르셀로나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거나 조금 더 채워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전반전에는 느끼지 없다. 못했어요. 네. 뭐 안스파티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좀 아쉽긴 했지만 이거는 그럴 수 있는 문제고 거기다가 레반도프스키가 확실히 팬 밑에서 뛰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밑으로 쓱 내려와서 연결하고 올라가는 그 그림은 뭐 이미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 아예 돌았으면서 뚫어낸 다음에 들어가면서 직접 마무리 짓는 모습. 네. 물론 이 경기에서 크루토아가 엄청나게 선방했기 때문에 골을 한 골밖에 안 터졌지만 그리고 부스케츠가 레반도프스키를 잘 이용할 거예요. 사실은 부스케츠 입장에서도
측면으로 내주다가도 순간적으로 로빙 패스라든가 전진 패스를 하는데 로빙 패스 했을 때 그동안 바르셀로나의 최전방에 키가 좋았던 선수가 받아줄 만한 없거든. 선수 없었죠.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경쟁이 되잖아. 되지. 경쟁을 했을 때 흐르는 볼에 대해서 뭐 안스파티라든가 하피냐가 들어갈 수가 네. 있으니까. 저는 레반도프스키는 45분 뛰긴 했지만 확실히 레반도프스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전반전 레반도프스키 후반전 오바메양 둘이 비교했을 때 야 이건 뭐 큰 차이가 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를 사실 하기가 좀. 네. 뭐 오바메양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죠. 머리는 잘 자랐던데. 여하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하피냐가 하피냐 좋아. 내가 괜히 하피냐 그랬던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선수인데.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더 잘하겠지 뭐. 네. 저는 하피냐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축구를 잘 아는 선수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크로스 올릴 타이밍에 그래. 그냥 쉽게 왼발로 맞아. 올려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뚫어야 될 때는 뚫고 그리고 슈팅해야 될 땐 슈팅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하다가 후반전에 덴벨레가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돌았거든요. 네. 왼쪽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페란 조심해라. 너 이제 출전수가 많이 줄 것 같아. 근데 몇 경기 하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으니까 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좋아요. 물론 전반전 끝나고 나서 후반전에 눈여겨볼 부분은 프랭키 더용이에요. 네. 프랭키 더용을 센터백으로 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비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센터백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스케츠의 빈자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부스케츠 백업 문제. 그래서 니코를 테스트하고 피아니치를 테스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피아니치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내보내고 니코를 저 자리에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요. 물론 니코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임대든 뭐든 그러면 피아니치가 남고 니코가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니코가 저 자리에서 공격 전개라든가 이런 거에서 큰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부스케츠 자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더용을 저 자리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케츠의 장기적인 대안은 더용이다. 프랭더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수비 라인에 더용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더용이 밀고 올라가면서 미드필드까지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고 니코가 땜빵, 몸빵 거기서 그러면은 부스케츠의 문제는 해결이 되죠. 둘이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피아니치는 내보내고. 네. 근데 다만 더용을 센터백으로 저렇게 써서 더용이 1차 비드업 할 때 드리블로 밀고 나오는 네. 장면이 많다면 그렇다면 줄스 쿤데가 온다면 또는 아라오가 괜찮다면 라이트백으로 둬야죠. 왜냐면은 중앙 쪽에서 더용이 올라갔을 때 라이트백에서 커버를 해줘야 커버해주고. 되니까. 그럼 활동 범위 넓어야 되고 네. 운동 능력 좋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쿤데 같은 선수도 적합한 선수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도용이 남는다면은 센터백으로 좀 많이 기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줄스 쿤데가 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텐센 이번에 영입했으니까 써야죠. 네, 줄스 쿤데 영입했으면 써야죠. 써야죠. 그리고 아라오 안 쓸 수 없죠. 써야죠. 아라오가 중요한 제가 자원인데. 생각하기엔 수비의 핵심적인 중심이에요. 자원인데. 네, 그러면은 3백을 쓴다고 봤을 때 네. 도용의 자리가 있느냐? 그럼 도용이 또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면 백업 역할 한다는 얘기인가?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리송한 거죠. 네, 어떻게 쓸 어떻게 쓸 것인지. 것인가. 좀 봐야죠. 네, 봐야 돼요.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 이 경기에서 알바 아라오니까 예. 전반전에 측면 쪽에서도 힘을 발휘했지만 후반전에는 발데였거든요. 네. 발데는 좀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수들은 그래도 좀 아직 좀 봐줄 만한 선수들 아닌가요? 네. 예. 데스트도 강력한 슈팅 한번 보여줬지만 아니, 데스트는 그래도 초반에 아주 좀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아우, 나아졌어. 그럼요. 한참 나아졌어. 지난 시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네. 데스트가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멍탄다고 하나. 좀 얼타는 거. 예. 얘가 이게 미국이잖아. 라스베가스잖아. 라스베가스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했어요. 네. 저는 그 라스베가스 태생이나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미국 대표팀 선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정신 바짝 차려서. 차려야죠. 해야지. 아니면 나가가지고 좀 약간 라스베가스니까 그래도 좀 놀자 이 생각을 해본 건가? 야, 나는 이게 힐 패스 하는데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겠고, 야, 그 짧은 다리를 어떻게 해서든 돌려서 패스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이상하고. 네. 하여튼 데스트는 지난 시즌 봤을 때는 좋아진 선수기 때문에 훨씬 좋아졌어. 올 시즌에 기회를 분명히 받을 받긴 겁니다. 받을 거다. 남는다면 네. 그렇다면은
왼쪽 백업 자리도 해결을 해야죠. 바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네, 오른쪽은 뭐 아스필리쿠에타가 오든 아라오가 돌아가든 줄스쿤데가 가든 여긴 돌아갈 오른쪽은 거고. 돌아갈 거고. 네, 왼쪽. 왼쪽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르코스 알론소 영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르코스 알론소 영입하면은 3백을 썼을 때 백 쓸어야 돼요. 네, 주로 써야죠. 백폴 백포 때 알론소 안 안 돼. 되니까. 예, 그 개털려. 문제가 있죠.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 좋았어요. 전반전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체크와 관련된 어떤 마감은 다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나 마감이 2개거든? 한 곳이 아니라 2군데거든? 아, 제가 지난주에. 아, 예. 좀. 아니, 마감 때문에 술도 안 드셨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예. 마감 때도 술을 안 먹고. 그날부터 막 쓰기 시작했어요. 네네네네. 아, 근데. 일단은, 뭐 이게 변명인데. 예. 아, 이거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변명인데. 글도 잘 안 써졌을 뿐더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괜히 이게. 좀 현타가 오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글 쓴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현타 와서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약간 테스트처럼. 네네네. 그러네, 내가 데스트네. 내가 데스트였네. 야, 데스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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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얼탈 수도 어, 있지. 네. 멍 때릴 수도 있고. 네. 웨이크업. 네. 자, 바르셀로나는 지금처럼 잘하면 될 것 같고. 네. 이적 시장에도 뭐 다른 팀들의 어떤 불만 그리고 이런 거가 별개로 바르셀로나 팀만 봤을 땐 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주형의 마감만 지키면 된다. 네, 마감은 벌써 못 지킬 것 같고요. 네. 네, 내일 내로 어떻게 한번 끝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 정도 선수진을 구성해 줬는데 이거 무조건 트로피 가져와야 돼요. 야, 이거는 사비 감독 어깨가 그러니까 세 개 압박감이 중에 엄청 클 한 개 겁니다. 이상은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느끼기엔 저는 3개 중에 하나만 들어도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바르셀로나 팬들의 시선에서는 코파델레이는 안 쳐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기본빵이다. 라리가라든가 리가나 챔스 가져와라. 챔스 가져와라. 그러면 결국은 이 팀하고 경쟁하는 맞아요. 거예요. 결국은 레알이에요. 네, 레알하고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야. 디펜딩 챔피언이 둘 다 두 개잖아. 레알이야. 리가든 챔스든 어쨌든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있겠지만 리가 내려봤을 때는 디펜딩 챔피언이 네. 저쪽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라리가든 뭐 챔피언스리그는 프리미어리그 팀들하고도 경쟁이 붙어야죠. 뜨겁겠지만 뭐 거기에 파리 네. 바이언도 마찬가지고. 근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 리가. 네, 라리가 경쟁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라리가 못 갖고 오면 이거 실패라는 얘기 들 가능성이 크다고 왜냐면 생각해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는 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승하면서 선순환으로 돌려놓지 못하면 그 위험해. 이번 여름이 굉장히 위험한 여름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미래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지금 현재를 네.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현재에 집중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나와야죠. 돼요.